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00 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우리 60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일하는 방법의 변화 돈계좌입니다. 자, 공철학을 완페이지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항상 우리가 완페이지, 완센텐스, 완워드를 얘기했죠. 시작이 끝입니다. 우리 1강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끝에 왔고요. 그다음에 씨앗이 열매다. 그다음에 결과가 감정이다.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우리 1과에서 배웠습니다. 왜 해야 되죠? 결국은 나 아닌 것 이런 부분 바르게 알아서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세계 목표 만들고 자기 역할, R&R, 역할과 책임을 확신해서 상대부터 좀 빛나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됩시다. 이런 얘기가 우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치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활용해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상중하, 이렇게 상중하 얘기가 돼 있죠. 천지인, 이렇게 천지인,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 천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리가 터진다 이런 얘기도 우리들이 많이 하죠. 통달한다 이렇게 인사이트 오버뷰 얘기할 적에 통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부를 하는 부분이다. 자, 맹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탁월함 최고 뭐야? 간결해요. 그래서 제가 easy and simple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요. 결국은 공부를 높고 깊고 넓게 공부하면 설득함이에요.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얘기는 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서 얻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문학은 한마디로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 60강 구성 1과 여기 했습니다. 오늘 60강 결국은 돈계좌 항산항심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일하는 방법의 변화에 대한 얘기 있죠. 이 부분이.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60강이 처음이자 끝이 씨앗이 열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공부 이렇게 왜 하니까 결국 우리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돼요. 이걸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공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게요. 자신과 인연과 세상에 대한 모든 만남이에요. 자신과 인연과 결국은 올바르게 자기를 알고 인연을 알고 세상을 아는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우리들이 모든 부분이 만남을 소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본래 자리 빛이라는 걸 회복해야 돼요. 눈이 있습니다. 눈에서 나오는 눈빛을 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으면요. 자기가 주위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예요? 우리 깐난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 되죠. 그 웃는 천진난만한 배운 게 무한 긍정, 무한 신뢰, 무한 사랑에 대한 부분 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자.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부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딱 공부를 하면요. 자기 부재가 딱 되고 자기 성장이 됩니다.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결국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구할 게 본래 빛 회복해서 아름다운 모습 우리 주변에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이게 이제 36강까지가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분에 전해주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배우고 사랑하고 나눠서 이 부분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인문학과 기술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인문학은 한눈에 보이고 열쇠고 수원지고 넓게는 알지만 깊게 모르고 문제 찾고 관점 이동 이런 부분에 항상 하지만 기술은 돈은 여기서 기술도 다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자 이런 부분이 공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통합해서 한눈으로 이 부분을 본 거를 가지고 우리가 눈높이 영어, 눈높이 수학처럼 눈높이 기술로서 손에 지켜줘서 그 부분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만사형통의 부분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공철학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즘 AI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풀이해 보면 뇌과학의 3대 분야가 있습니다. 전자계산학적 뇌과학, 인지과학적 뇌과학, 생물학적 뇌과학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는요, 전부 전자계산학, 알고리즘적 나름대로의 뇌과학에 불과해요. IQ가 높은 거예요. 즉 우리가 에이전트를 가지고 수 있다는 얘기는 IQ 150짜리 지금 옆에다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하고 잃어버린 창의를 통해서 풍요롭게 가는 거죠. 풍요는 뭐예요? QCD 입장에서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싸지고 좀 더 패스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되니까 그 메타의 저크버그는 연봉 2천억 원, 2억 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이. 2억 불 이상의 20억 불의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AI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지과학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 잘 안 됩니다. 육식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의 뇌로 하는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전오식에 대한 부분, 이게 아직 IoT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EQ, 감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얘기 이거 아직 못합니다. 치매 걸리는 거 사람이 이 부분 참 불행해지죠. 근데 이 부분은 인지과학적 얘기예요. 생물학적인 문제, 뇌사. 사람이 죽는 건 뇌사한다고 죽는다고 판정을 안 내고 심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물질을 사람은 만들어요. 다이돌핀,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지만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이게 아드레날린이다. 이게 암이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건강과 행복의 문제는 우리에게 AI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AI가 지금 한다고 손치더라도 이 절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된다면 좀 더 우리가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만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 궁찰 1년 동안 해왔을 때 14개월 동안 했었던 부분이 됩니다. 이게 AI의 부분이면 전혀 다 알고 있네요. 그런데 뭔가를 통찰하고 봤더니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서 신의 행동에 있어 내 부가 뭔지 빛이 뭔지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뭔지에 대한 거죠. 그 부분 나름대로 다르게 알 수 있는 지식과 지식을 섞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깨우칠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시 마이너스 부분에 의한 부분이 퍼스코의 용광로 하나만 가지고서 매출의 5억 나온 건 우리 주변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개선하면요 대한민국이 바로 제로 G1, G2, G3가 아니고 G0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한 부분을 이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결국 개념하는 건 이세 심플해 간단하게 이쪽이 기술적인 것, 여기 양국이 인간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놨었던 부분은 우리 전부 책에 이 부분을 챕터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그러니까 챕터 쓱 문을 읽어보고 나서 연필로 마킹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차분하게 보시게 되면은 전체가 이해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완페이지 프레임워크예요. 칸을 치시면 돼요. 철학과 과학자는 예전에 다 똑같았습니다. 이게 인문학과 기술이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된 거고 이것이 영웅육에 대한 부분에 있는 우리들이 이게 본질, 본래자리, 한계, 근거, 선율 요 얘기가 5.3H 이 부분이 전부 다 결국에 뭐 하자는 얘기요? 우리가 본 깨다 이따 얘기 나올 거지만 이 부분에 만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완센텐스에 대한 얘기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한 생각이 있어서 질문에서 영감받아 보답행합시다. 행이 뭐예요? 99%예요. 이쪽에 영감받는 거 1%예요. 누구 얘기죠? 에디슨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영감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우리들이 디딤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99%는 자기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보답행은 은하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행동입니다. 뭐예요? 애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애인을 만났을 때 뭔가 돈도 주고 싶고 말도 알아주고 싶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주지 행동을 엄청나게 연애 시절에 하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부분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 계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이 부분을. 자, 돈 계좌에 대한 부분은 뭐죠?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이게 돈계좌예요. 돈계좌 하면요, 바로 성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분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뭘 공부해야 되냐?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세상에 대한 공부, 인연에 대한 공부 해야 된다. 아까 25강까지 얘기한 세 개의 강의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코치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 공부부터 합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물결의 시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 물결은 영성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을 넘어서 영성혁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그래서 바르게 방법을 알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바르게 실천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우리들이 60강을 우리들이 해왔습니다. 자, 이제 우주에 의해서 500년 전에 패러다임 시프트 지동설이 증명이 되면서 과학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도, 2025년도 드디어 양자 얽힘 양자역학이 영성의 부분을 뚫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합쳐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 부분이 인재됐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 천지인, 변화와 관계와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는 뚫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분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의 잠재력, 관찰자 효과, 상호연재성이 그대로 존재에 대한 전지전능하고 선택이 현실을 만들고 우리가 전체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이제는 노벨상이 드디어 증명을 해내면서 이 부분이 영성혁명의 시대가 이제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138억 년 전에 나왔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점 이동에서 금방 하면요. 바로 행복해지고 만사형통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에서 사성제 여기 8정도를 건너서 여기에 또 처음에 지혜를 딱 한번 볼 수 있으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죠. 우리가 바로 빛이네? 이면 바로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개정해를 따라서 개정해를 따라서 다시 한번 관점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사형통의 돈계좌에 대한 얘기를 설명이 돈 버는 재미? 이거 자기 전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미디어가 됐든지 기계가 됐든지 IT가 됐든지 자기 전문 기술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황산, 맹자 얘기예요. 유황산, 유황심, 깨어있는 삶을 이건 지혜 기술에 대한 얘기죠. 어디 지혜 기술이에요? 여기 지혜 기술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나눔 기술, 창조 기술과 나눔 기술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발적 행동으로 이 부분이 창조 나눔 기술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풍요와 행복과 건강, 만사형통 말씀드렸었는가 하고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되죠. 그랬을 적에 돈깨자를 정진바람일, 바람일이라는 얘기는 뭐 불교에서 나온 얘기지만요.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바람일, 정진바람일. 이 바람일의 정의는요. 완성의 산, 최고의 완성, 성취, 깨달음 세계 완전히 우리 지금 깨달음 지혜의 기술이 완전히 됐죠. 그래서 연소가 될 수 있는 건 돈 버는 재미 하나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돼. 인화물질 하나 있다고 불붙지 않습니다. 산소만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불붙지 않습니다. 자발적 행동까지 이 부분이 같이 붙어야지만 불이 붙어요. 우리가 성냥을 갖다 이렇게 탁 틀 적에 그 부분에 대한 분이 이 세 개의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화제로 갈 적에는요. 지속적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연쇄화학방이 나야지 그것이 그게 정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압 폭발을 하는 상태가 바람일인데 이때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네. 내가 관계가 주변과 좋으네. 내가 워크와 이 워라벨이 굉장히 밸런스가 맞네. 내가 보수가 굉장히 만족스럽네. 이런 상태가 되면요. 고압 폭발을 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공철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하는 방법의 습관은 변화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목표의 제목과 관련한 문제 60강 제목이 생각이요 부동심으로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과 기도와 절에 의해서 합니다. 기도만 올려도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요. 말도요, 사실 개념에 따라서 설득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로 영감 받고서 2분 내 즉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이 부분이 되면요. 정리정돈 제대로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시간과 돈을 약속을 시키는 이 부분이 그대로 우리가 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을 우리 공철학 7H와 그대로 연결한 것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에서도 특히 가장 세 번째는 건 개인의 승리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모두의 조직의 승리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6가지 부분 중에서 7가지 중에서 가장 이게 팀워크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불을 한번 붙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팀워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상호 의존적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 아베 때문에 그런 누구 때문에 하는 건 아직 의존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베 덕분에 우리 소부장이 굉장히 독립이 할 수 있는 정신 독립, 기술 독립, 경제 독립, 군사 독립, 정치 독립이 아마 그 이후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할 그래서 이제는 기술 독립군이 선봉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존해서 독립을 통해서 독립만 한다고 돼. 기술 독립군의 목표는 상호 의존하는 나름대로의 뭐죠? 나름대로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얘기가 문화인입니다. 문화인이라는 얘기 뭐예요? 부가 남부 충만하고 능히 침략 만들만 하면 가장 좋은 게 문화인. 문화는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도 행복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기술 독립군의 목표도 문화인의 꿈이 될 수 있는 게 문화라는 이 부분이 지금 K컬처가 엄청나게 좀 하고 있죠. 지금 목표가 300조 매출점의 GDP 성장을 하는데 50조를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 철학을 하는 목표도 뭐예요? 결국은 행복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을 적에 저는 K공철학이 앞으로 국민 계몽 운동으로 우리 공철학이 국민 계몽으로 갈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의 생존 전략은요, 자발적 행동하는 거예요. 나사의 엘리베이터 테스트 2분 안에 자기 업무하고 나사 목표하고를 그냥 하는 게 과인에서 관점이 이동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인은요, 즐거운 일 찾고 좋은 일 하지만 하인은요, 좋은 주인 만나기 주인 눈에 되게 몸이 생각이 다르죠. 혁신이라는 얘기는요, 죽을 때까지 학습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생존 방법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그랬을 때 K공철학의 소통 혁신을 지금까지 60강을 저는 우리가 듣는 분들, 우리 분의 눈높이 소통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코칭 멘토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다. 요점 정리하는 부분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로 제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비유도 공통 경험 그냥 높은 얘기는 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관심사가 뭐 있어요? 이 모든 분의 자연은 나무는 꽃은 전부 알고 있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는 얘기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연애 시절에 그 감정이 있을 수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서 비유를 하면 굉장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easy and simple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Q&A 하려고 제가 계속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국민 계몽을 하는 부분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감 1% 많이 받읍시다 얘기하는 부분 쪽으로 하고 있고요. 무심으로 우리가 무분별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를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과학 시대는 이게 맞았어요. 영성혁명 시대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 60강 마지막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분입니다.